63 빌딩에 이르고 저수 용성에 대한민국의 대도양 미국의 먹거리 디지털 뉴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 대공황 당시 대표적인 뉴딜 사업으로 건설된 후보댐입니다. 이 댐의 높이는 63 빌딩에 이르고 저수 용량은 그리고 발전량은 소양강 댐의 1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와 같은 대규모 뉴딜 사업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댐의 건설을 위해 동원된 노동자만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후보댐은 많은 전기 생산을 통해 주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등 미국 경제 부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뉴딜이란 대공황 같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 부흥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아마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혁의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코로나19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한국판 뉴딜 전략에 디지털 뉴딜이 있습니다. 데이터, 5G, 인공지능 등 DNA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려는 것입니다. 데이터 3법 통과, 그리고 인공지능 국가 전략 수립 등 이미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제 디지털 뉴딜을 통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디지털 변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와 AI는 어떤 관계일까요? AI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할수록 똑똑해집니다. 아이들도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통해 공부를 하면서 더 똑똑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학습할 데이터가 적으면 AI가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고양이를 강아지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 AI는 고양이의 공통된 특징을 잘 분석을 해서 처음 보는 고양이도 잘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AI가 똑똑해지려면 학습한 데이터가 아주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는 그것이 무슨 데이터인지 사람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알려줘야 AI가 제대로 학습할 수가 있고, 그러한 작업을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라벨링 작업은 비교적 쉬워서 남녀노소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하는 전 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센서 등을 통해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를 5G와 같은 초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센터에 모아서 활용합니다.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저희는 데이터 댐이라고 부릅니다.
강물을 저장하는 댐처럼 각종 데이터를 데이터댐에 모으고 데이터 분석 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환경, 의료, 치안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약국의 마스크 재고 정보를 알려주는 마스크 앱이나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를 40%까지 감축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도 모두 데이터댐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의 힘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고 기업 시연이 있겠습니다. 허브 AI의 김현수 대표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얼굴 인식, 자율주행, 그리고 의료 영상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은 사실 모두 데이터 라벨링을 필요로 합니다.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보고 학습할 수 있는 학습지와 같은 자료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진 사진에서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자동차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 것인지, 그리고 사람의 눈, 코, 입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기계가 보고 학습할 수 있도록 표시해주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시대의 데이터 라벨링은 아주 핵심적이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의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그럼 대통령님, 혹시 이쪽으로 오셔서 한번 데이터 라벨링을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가장 먼저 마우스를 잡아주시고요. 마우스를 이동해서 좌측에 있는 이쪽에 있는 노란색 박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메뉴로 클릭하셔서 승용차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에 있는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통령님께서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도와주셨습니다. 대박날지도라는 서비스는 BC카드의 소비 데이터, 그리고 KT의 유동인구 데이터, 기훈정보통신의 아파트 데이터를 한데 결합해서 좀 보다 많은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창업 성공 가능성을 약간 높이는 서비스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창업 성공 지도를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창업을 하기 위해 성공하기 좋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의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모아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좀 무료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대박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AI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루닛은 국내 주요 대학병원들과 협업을 통해서 대규모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학습을 시켜서 그것 때문에 성능 높은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양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것의 임상적인 가치에 대해서 입증을 하였는데요. 현재 코로나 사태에서도 유용하게 루닛의 인공지능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PCR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되고 확진이 되는데, 문제는 이 PCR 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6시간, 많게는 이틀의 시간이 걸려서 바로바로 진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루닛의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면 5분에서 10분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심할 수 있는 환자들을 선별해내서 바로바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들을 클라우드 상에서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여기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그걸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서 이 서비스가 돌아가니까 데이터들이 저희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에. 사실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어떤 R&D를 해서 이거를 해외 진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뭔가를 개발하는 거 이상의 마케팅이나 그 지역의 뭔가를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데 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 플랫폼을 잘 만들고 이 플랫폼에 여러 다른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들과 연계돼서 동작할 수 있게끔 컨텐츠가, 스타트업의 컨텐츠가 얹어 올라가고, 이 플랫폼을 자체를 저 멀리 있는 다른 지역에 이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이 스타트업의 컨텐츠도 플랫폼과 함께 같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구체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기획들을 진행하고 있었고, 실제 그 구체적인 어떤 결과가 이제 저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타트업과 함께 세계로 나가보겠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네. 네.